네, 2,300선 현재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다시금 지수가 요 2,300선을 좀 하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자 불안감을 야기시켰는데요. 현재는 다시금 2,310선까지 상승폭을 계속해서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김민기 교수님, 오늘 시장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제 좀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쵸. 다행히 오늘은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 쌍두마차라고 불리는 반도체랑 또 2차 전지가 좀 동반 폭락하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좀 미 경기 재가속 우려가 있었지만 아마존이나 뭐 IBM 실적 호조, 또 전일 현대차 실적 호조 같은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반등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좀 기아나 현대모비스 실적 기대감도 좀 나오면서 여기에 또 저가 매수세 유입 등이 좀 포함돼가지고 아마 반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금리인데요. 미국 국채금리 10년 만기물이 연 5% 육박하면서 좀 고금리 기조가 이어가면서 이러한 좀 장애 어려움이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당분간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좀 흐름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좀 최근에 좀 영업이익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한 좀 삼성 바이오 로직스 때문에 좀 오늘은 의약품 업종이 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이나 음식료 같은 경우는 방어주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또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좀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이 좀 수급이 쏠리면서 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 손실은 뭐 1.8조 원, 1억 8천억 정도 좀 기록은 했지만 그래도 HBM 판매 호조, 또 디램 부분 흑자 전환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좀 2차 전지 매도한 개인들이 좀 저평가 매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반도체로 이동하는 부분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에서 지금 다른 아시아권 증시와 좀 비교했을 때 그동안은 우리 시장에 좀 상대적으로 낙폭이 과대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일본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좀 동일하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도 여전히 좀 소외된 것 같습니까? 일단 어찌 보면 우리나라만 변동성이 큰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가 또 신용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러고는 뭐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나라만 좀 많이 두드려 맞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코스닥 상승률이 지수 상승률 1등이었죠. 오, 그렇죠. 네. 2차 전지가 달려서. 많이 오르니까 많이 빠지는 거다라고 해석하시면은 좀 더 쉬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수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찐 반등이냐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1월 달에 이제 우리 예탁잔고랑 1월 달에 신용잔고를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월 달에 신용잔고 보시면은 16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면서 지금 저희가 잠깐만요. 날짜가 쭉 당겨서 25일자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예탁금이 46조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도 17조 대까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미국장이 지금 나스닥 선물이 돌린 게 좀 더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아시아 증시는 결국 지금 글로벌을 좀 이탈할 수 없고 이제 글로벌이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거고 글로벌이 반등하면 같이 반등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매크로를 중심으로 보시되 요 정도면은 뭐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빠질 만큼 빠졌다. 네, 그만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그만 좀 빠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장이긴 한데 또 오늘 이렇게 정말 소금 뿌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오전에 좋았다가 오후에 안 좋아지는 시장이 워낙에 그동안 연출되다 보니까 이렇게 반등하다가 또 밀리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대중 교수님께서 이제 어제 시장에 대해서 코스피 상단에 2,400선을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네네. 오늘의 반등을 보시면서도 좀 담담하실 것 같아요. 오늘의 반등은 좀 의미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변동성이 크죠. 빠질 때 먼저 빠지고 반등 줄 때도 또 V자 반등으로 강하게 반등 흐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과거의 주가 흐름을 이제 연상해 보게 되면 그것은 이제 그 국내 외환 자유화 이후에 외국계 자본이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 겸해서 네. 투기 자본들이 국내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 후반에 매도로 완전 반전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제 오늘 시장에서 의미 있는 그 투자자 동향에서의 시그널들을 몇 가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뭘까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입니다. 어제 연기금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연기금 좀 삽니다. 단순하게 매수를 했다라는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기관 투자자들, 특히 금융 투자라고 하는 증권 집단에서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네. 이들은 보통 이제 차익 거래 중심의 매매를 하거든요.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선물을 매도해서 아비트리지 거래를 주로 하는 게 이들의 포지션 전략인데 네. 오늘은 완화 방식으로 한 방향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매수하고 있고요. 네. 선물 포지션도 매수로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저점에 뭔가 확신을 좀 갖는 그런 포지션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기관이 뭐 매매를 잘 못한다 많은 얘기들 많이 하죠. 외국인의 이제 매매 이제 놀아난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관 투자자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매매를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곧 자기의 연봉이자 인사이동의 척도이거든요. 잘해야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연봉을 높일 수 있다. 당연하죠. 목숨 걸고 매매를 합니다. 네. 기관 투자. 그래서 매매를 굉장히 잘하는 집단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 금융 투자 입장에서 이틀 연속해서 완화 방식의 선물과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보는 시장의 관점은 바닥 찍었다 라고 판단해서 접근하는 시장의 전체 분위기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은 일정 기간 반등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는 측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고 어제는 또 2,400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2,400에 대해서는 유효합니다. 변화 2,400 없습니까? 포인트에 가서 제 판단을 해야겠죠. 옆으로 네. 흐르는 조정이 나타날지 그때 가면 또 올릴 수도 있지만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시간차를 둬야 됩니다. 기간의 과정을 거칠지 네네. 지수의 조정의 폭을 거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는 지점이죠. 네. 최근에 시장의 하락을 두고 작년에 우리가 한번 좀 충격이 있었던 구간이 있었잖아요. 9월에 한 코스피가 2,100선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뭐 2,300 깨졌을 때도 이거 2,100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공포에 좀 시달리곤 했는데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익의 크기가 조금 달라졌죠. 이익의 크기, 네. 실적. 뭐 물론 반도체 실적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뭐 반도체가 항상성을 가졌다라고 고려해 본다면 지금의 전반적인 실적은 오히려 개선되거나 그 고밸류 종목군들이 일부 밸류를 끌어올린 것을 제외하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 기준으로도 거의 역사적 저점 근처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 그렇게 우리가 뭐 추가 변동성이 더 나타날 수 있지만 이제는 뭐 도망가기에도 너무 늦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봐야 될 것은 2021년도 나타났던 그 하락과 동일한 선상에서 꼭 비교하기보다는 저는 지금의 하락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매크로 요소와 더불어서 매수 공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살 사람이 없다. 네. 그러니까 뭔가 실적이 나쁘면 뭐 대형주라도 뭐 하루에 10%씩 빠져버리니까 오늘도 지금 뭐 LG생활건강 실적 보고 뭐 장중 거의 뭐 20% 가까이 빼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보면서 시장의 투자자들이 뭐 겁도 나고 그래서 매수를 잘 하고 있지 않은 이 정도 하락이면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매수를 들어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매수를 할 만한 모멘텀이 생겨야 뭔가 매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매크로가 확실하게 꺾이던지 지금 뭐 유가도 확실하게 꺾여서 다시 뭐 $70 수준으로 내려가고 뭐 금리도 적어도 4.5 아래로 깨고 내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일 때 아마 V자 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런 양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개별 기업별로 실적을 보고 튀어오르는 정도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정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뭐 지나봐야 우리가 바닥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닥임을 확신하시기보다는 지금은 개별 종목별로 그래도 실적이 견조한 종목군들이 바닥 신호를 좀 내주고 있다라는 것에 무게를 두자. 네. 근데 그게 모이면 결국 지수의 바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개별 종목단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바닥 신호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고는 있는 거를 많은 분들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바닥을 짚고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일단 낙폭이 과대했던 섹터들에 있어서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주들이 그 주인공이 되겠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마약
전략 관련한 그러한 좀 악재로 엔터주들이 우수수 떨어졌는데 그 엔터주들도 함께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낙폭과대 업종 종목 보자면 반등하는 것들 중에서 요거 조금 괜찮다 보시는 거 혹시 테이블 있으십니까? 엔터 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드러그 관련된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 드러그라고 하시네요. 그저 단어를 아, 입에 네네. 담기가 좀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그 약물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는 거는 결국 거는 개별 이제 뭐 몇몇 개인의 특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국내에서 좀 더 과민하게 반응을 한다. 네. 라는 점 놓고 보시면은 뭐 크게 우리가 뭐 급락의 두려움을 떨 필요는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가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장이 다행히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시장의 반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말 어제 시장의 하락이 저점이었는지를 네 분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김대중 고수 두 번째 투매는 맞서라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김종효 고수는 저점은 지나야 확인되는 것이다. 김민기 고수 수급 악화 이슈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테이버 고수는 그때 살 거래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라고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짱탑5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